주걱턱과 무턱, 안면 비대칭, 평균 이상으로 긴 얼굴형까지 자, 부정교합으로 심한 위턱과 아래턱을 바른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단순 치아 교정과 양악수술의 차이점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치과의사가 양악수술 시 가장 고려하는 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균형 잡힌 얼굴을 위한 양악수술의 모든 것. 네. 이번에는 좀 안면 비대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오늘 주제가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 저희가 이제 큰 수술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치과에서는 뭐 사랑니 빼고 임플란트 하는 게 수술이지 어떤 맞아요. 수술 하길래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양악 수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네. 전문가를 모시고 또 그렇죠. 얘기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함께할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상윤 원장님과 함께 안면 비대칭에 관한 양악수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함께해줄 이상윤 원장님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양악수술하면 보통 미용을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좀 강해졌어요. 원장님,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이해해보면 좋을까요? 양악수술이라고 이제 보통 이뻐지기 위한 수술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 양악수술의 정확한 용어는 악교정 수술입니다. 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턱뼈를 절골해서 올바른 위치로 교정해주는 수술이죠. 악교정 수술에는 위턱을 수술하는 상악수술과 아래턱만 수술하는 하악수술,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해주는 양악수술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위아래 양쪽 턱뼈를 모두 교정한다. 이래서 양악이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위턱을 상악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이제 아래턱을 하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오늘 사진을 보면서 양쪽 구조를 보고 도대체 뼈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상윤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알려주실 겁니다. 네, 우선 상악 수술은 상악 수준에서 절골을 하는 르포트 1 수술과 상악과 코뼈를 포함하는 르포트 2 수술, 그리고 반화골, 측두골, 광대뼈를 포함하는 르포트 3 수술이 있습니다. 르포트 1 수술에 비해서 르포트 2, 3는 합병증이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간면 기형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현재는 르포트 1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이 양악 수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상악 수술 기법을 들어봤다면 하악 교정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악 수술의 경우는 하악 턱뼈의 시상면을 따라서 절골하는 SSR로 우리 몸의 시상면을 중심으로 하악골을 절골하는 IVSR로, 그리고 신경선 뒤쪽에서 하악골을 수직으로 절골하는 IVR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 세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응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이 양악 수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안면 비대칭 말고도 이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걱턱, 아래턱이 나와 있다 보통 나와 얘기를 하죠. 있는. 이런 경우는 네. 아래턱이 들어가 보이는 경우, 이런 무턱, 그리고 안면 비대칭, 그러니까 위턱과 아래턱이 기울어져 있거나 좌우로 뒤틀어져 있어서 생기는 안면 비대칭, 그리고 긴 얼굴, 대개는 개방교합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죠. 이런 네. 경우에 양악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뭐 주걱턱을 비롯해서 무턱, 안면 비대칭, 얼굴이 긴 형태까지 다양한 경우에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외에도 또 어떤 분들이 이 수술 꼭 필요할까요? 양악 수술이 물론 이제 주걱턱이나 무턱 같은 네. 경우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안면 비대칭입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긴 얼굴 같은 경우는 교합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를 보완하는 교정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얼굴이 틀어지거나 특히 위아래 턱이 틀어져서 생기는 이런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는 그 교정으로 보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양측 턱관절이 위치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턱관절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도 단순히 열성장이나 과성장 같은 것이 아니라 외상이나 턱관절 질환 내지는 내분비 질환 같은 전신 질환, 아간면 기형 같이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면 비대칭은 양악 수술이 가장 필요하지만 분석, 진단, 수술 계획, 수술까지 어떤 양악 수술보다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수술입니다. 네, 일단은 양악 수술이 가장 필요한 상태는 안면 비대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비대칭한 안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게 결코 좀 간단한 수술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수술 진행 과정 굉장히 복잡한가요? 안면 비대칭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기울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3차원적인 비대칭인데 예전에는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아랫면 사진 같은 2차원적인 사진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수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과 진단이나 수술 결과가 매우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는 3D CT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수술 결과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정확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면 비대칭 수술 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전통적으로 해오던 2D 2차원적인 두개 안면 분석과 3차원적인 입체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서 이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그걸 분석하고 진단을 내린 후에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술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옆에 보이는 영상처럼 수술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수술 계획이 이 환자한테 적합한지 정확한지 판단을 한 후에 가장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수술 계획에 따라 치아 모형을 스캔해서 미세한 교합까지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수술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또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 수술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수술 결과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수술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수술 장치를 만들고 수술 장치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2D 분석과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더 예측성, 좀 정확성을 높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술 결과 시뮬레이션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수술한 안면 비대칭 환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반대로 틀려져 있고 아, 그렇네요. 위턱과 아래턱이 기울어지기까지 해서 비대칭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2차원, 3차원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수술 계획을 정확히 세운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면 대칭성이 상당히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하기 많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이런 기술들이 발달로 이렇게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정말 뭐 3차원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의 정확도 그리고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영상을 통해서 직접 네. 확인하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안면 비대칭 양악 수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안면 비대칭 양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턱관절입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수술에 내진 긴 얼굴 수술에서는 뼈의 이동이 전후방적인 이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턱관절의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에서는 턱뼈의 이동이 좌우 이동이 크기 때문에 턱관절의 이동이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턱관절을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합과 교정 치료입니다.
턱뼈, 특히 위턱뼈 아래턱가 뒤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 교합이 마찬가지로 쓰러져 있거나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교정 치료도 어렵고 특히 위턱뼈, 아래턱뼈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한 교정 치료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먼저 해서 뼈를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 교정 치료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교정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수술 계획을 세우더라도 수술 후에 교정을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까 이상윤 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게 무조건 교정을 하고 수술해야 된다. 네. 반대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거고요. 예,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게 뼈에 손을 대는 수술인데 이거 하고 나서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일 테고. 맞아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수술을 하고 완전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얼마큼 시간이 기간? 걸릴까? 예, 아마 네.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수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아프기 마련인데 입원해 계시는 기간 동안 무통 주사로 내지는 추가적인 진통제로 통증을 컨트롤해드리기 때문에 통증 자체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답답함이나 입을 묶고 나서 숨쉬기 불편한 이런 것들은 약 수술하고 이틀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것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입안이 부어서 치아를 묶고 나서 이런 답답한 불편함들도 2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얘기하시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길게 잡아서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환자분들이 또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 이제 이렇게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혹시 뭐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개인의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혹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양악 수술은 쉽게 얘기하면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큰 수술을 또 다시 하시라고 그렇죠. 하긴 네, 어렵죠.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뼈가 붓기 시작하는 한 달 이전에는 우리 뼈 위치는 정확한 위치를 왔다고 하더라도 턱관절이나 인대, 근육 등은 그 바뀌어진 위치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악강 교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놓고 나머지 아직 적응하지 못한 조직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합니다. 요즘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악강 교정 없이 악강 기간을 매우 줄여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안면 비대칭에서는 그런 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악강 교정 기간을 갖고 턱관절 연습, 입 운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하면 이런 회귀 증상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수술하는 원인이 턱관절 질환이나 턱관절 염증에 의해서 턱이 줄어들거나 해서 생긴 그런 원인으로 양악 수술을 할 때는 본 스캔이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악관절 질환이 지금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데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턱관절 질환들은 언제라도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되는 경우는 안면 비대칭이나 무턱 같은 증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턱관절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악 수술의 효과는 영구적이지만 턱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이 되면서 또다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아무래도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치아 균형, 잇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양악 수술이 가능할지 알고 싶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성장이 끝난 후에 양악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래턱 같은 경우는 몸의 성장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양악 수술을 하러 오면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아들 같은 경우는 빨라도 16, 17세, 남아들 같은 경우는 18세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심하거나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과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일찍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그 양악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구강 위생입니다. 수술하고 나면 입안이 붓고 환자분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입안에는 상재균이 있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술하는 원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악관 교정 기간이나 물리치료, 입운동, 턱운동 등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과를 잡아드리고 그때마다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이때부터는 턱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고 식사는 어떻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불편화된 그냥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는 거에 따라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본인의 상태에 맞는 그 절차에 그 상태에 따라서 물리치료나 식습관 같은 것들을 코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악수술 이후에는 치과와 좀 친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원장님과 함께 양악수술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면 비대칭이나 주걱턱, 무턱 등으로 인해서 양악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양악수술이 드라마틱하게 이뻐지기 위한 수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네. 양악수술은 윗턱뼈, 아래턱뼈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부정교합이나 저작, 호흡, 발음, 턱관절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뼈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두개 안면 분석 능력과 저작이나 기능, 호흡, 턱관절 등에 대한 기능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악수술은 양악수술에 대한 충분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지식과 이런 분석 능력을 가진 구강 안면외과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수련 과정 없이 기능적인 고려를 할 수 없는 의사 선생님들이 단순히 이뻐지기 위해서 양악수술을 진행한다면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양악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아까 이상민 원장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줬는데 네. 저희 이제 사실은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3D 디지털로 환자랑 이게 보면서 네. 앞으로 환자분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거예요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기술까지가 된 건데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수술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간에 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자분도 편해지고 이제 네. 의사 선생님도 점점 좀 편해지는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용의 목적이 아닌 건강을 목적으로 여러분들도 양악수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